비밀 병기의 설계도.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미스터리. 1895년 11월 셋째 주, 짙은 노란색 안개가 런던을 감싸며 내려앉았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베이커가에 있는 창문에서 맞은편 집을 어렴풋이나마 보는 것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첫째 날, 홈즈는 그의 거대한 창고 문헌에 상호 참조 표시를 했다. 둘째 날과 셋째 날, 그는 최근에 취미로 삼은 중세시대의 음악이라는 주제를 끈기 있게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넷째 날 아침 식사에서 그는 의자를 뒤로 밀어버린 후 기름지고 무거운 갈색 소용돌이가 여전히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창틀의 기름방울로 응축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렇게 내 친구의 참을성 없고 활동적인 본성은 더 이상이 따분한 존재의 양상을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억눌린 기운이 넘쳐 거실을 쉴 새 없이 서성거리면서 손톱을 물어뜯고 가구를 두드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 왓슨, 신문에 뭐 흥미로운 거 안 실렸어? 그는 말했다. 난 홈즈가 말하는 그 흥미로운 것이란 곧 범죄와 관련된 흥미로운 것임을 알고 있었다. 혁명이나 전쟁 가능성, 임박한 정권 교체에 대한 뉴스가 있었지만 이것들은 내 친구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흔하지 않고 허무한 범죄의 모습으로 기록된 사건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홈즈는 신음소리를 내며 안절부절 못하면서 다시 투덜거렸다. 런던의 범죄자들은 확실히 따분한 사람들이야. 경기에 실패한 운동선수의 말투로 그가 말했다. 이 창문 밖을 봐, 왓슨. 형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얼마나 희미하게 보이다가 그리고 짙은 뭉게구름 사이로 사라지는지. 이런 날에 도둑이나 살인자는 호랑이가 정글을 거니는 것처럼 런던을 배회할 수 있는데 말이야. 이런 날에는 그가 희생자를 덮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고 그 증거도 희생자만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야. 많은 좀도둑들이 있긴 했지. 내가 말했다. 홈즈는 경멸에 콧방귀를 뀌었다. 이런 거대한 음침한 무대는 그런 잡다한 범죄들보다 좀 더 가치가 있는데 말이야. 그는 말했다. 내가 범죄자가 아닌 것이 이 사회에겐 그나마 다행이군. 정말 그래.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브룩스나 우드하우스이거나 또는 내 목숨을 앗아갈 이유가 있는 신명 중 누구라도 된다면 나 자신이 나를 쫓는 것을 회피하면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소환장과 가짜 약속, 그 정도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이탈리아나 스페인처럼 암살이 만연한 국가에서 안개가 끼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 어이쿠. 마침내 우리의 단조로움을 깨는 무언가가 찾아왔어. 우리 하숙집의 하녀가 전보를 가지고 왔다. 홈즈는 그것을 찍고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다음은 뭐지? 그가 말했다. 우리 형, 마이크로프트 씨께서 여기로 온다는군. 안 될 거 뭐가 있나? 내가 물었다. 왜 안 되냐고? 이건 마치 자네가 시골길을 내려오는 전차를 만난 것과 같아. 마이크로프트는 자기만의 궤도가 있고 그 위에서만 달리지. 그의 펠멜가 숙소, 디오게네스 클럽, 화이트홀, 그게 그의 운행 경로야. 그는 딱 한 번 여기에 와 본 적이 있지. 도대체 어떤 격변이 우리 형을 탈선시켰을까? 그가 설명 안 했어? 홈즈가 형의 전보를 건네줬다. 아서 카도간 웨스트건과 관련해서 너를 방문하겠음. 즉시 도착할 예정임. 마이크로프트. 아서 카도간 웨스트?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 나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 하지만 마이크로프트는 이런 변덕스러운 방식을 바꿔야 해. 이건 행성이 궤도를 이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그런데 마이크로프트가 뭘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 나는 그리스 통역사의 모험 당시 들었던 그에 대한 설명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자네 이야기로는 그가 영국 정부기관 산하의 작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 홈즈가 낄낄 웃었다. 당시에는 내가 자네를 잘 알지 못했어.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하지. 그가 영국 정부에서 일한다는 자네 생각은 옳아. 또한 이렇게 생각해도 옳은 생각일 수 있지. 가끔씩 마이크로프트 형 자신이 영국 정부라고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표현일 수 있거든. 어? 홈즈.
자네를 놀라게 할 것 같다고 생각했네. 마이크로프트는 1년에 450파운드를 벌고 언제나 누군가의 부하로 남아있어.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야망도 없으며 명예도 칭호도 받지 않겠지만 이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 그치만 어떻게? 글쎄, 우리 형의 위치는 독특해. 그는 뭐든 스스로 성취해왔어. 이전에도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는 가장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현존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사실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내가 범죄 수사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힘을 마이크로프트 형은 어떤 특정 분야에 이용했어. 모든 정부 부서의 결론이 그에게 전해지고 그는 균형을 맞추는 일종의 중앙거래소, 교환소 역할을 하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전문가지만 그의 전문 분야는 전지전능이라는 식이야. 한 장관이 해군과 인도, 캐나다, 바이메탈 문제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는 다양한 부서로부터 각각 별도의 조언을 얻을 수 있지만 오직 마이크로프트만이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각 요소가 다른 요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즉시 판단해서 말해줄 수 있어.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이용해서 일을 해결하는 지름길, 편리한 수단으로 사용했지. 하지만 지금은 마이크로프트 형이 필수적인 사람이 되었어. 그의 위대한 두뇌 안에는 모든 정보가 분류되어 있어서 순식간에 나눠질 수 있어. 그의 말로 인해서 국가 정책이 결정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어떤 점에서 그는 국가 정책 그 자체의 삶을 살고 있어. 나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 형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다고 해도 형은 일종의 지정 유의의 차원에서 긴장을 풀고 그 문제를 대하는 편이지. 그 자신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거든. 하지만 오늘 목성이 우리 지구를 향해 내려오고 있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카도간 웨스트는 누구고 마이크로프트 형에게는 어떤 존재일까? 내가 그 대답을 갖고 있어. 내가 외치며 소파 위에 놓인 종이 더미 사이로 뛰어들었다. 그래, 그래, 그가 여기 있어. 아니나 다를까. 카도간 웨스트는 화요일 아침 지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젊은 남자였어. 홈즈는 파이프를 입술에 반쯤 대고 반듯하게 앉았다. 심각한 상황인가 보군, 왓슨. 내 형이 일상적인 이동 경로를 바꾸도록 할 만한 죽음은 평범하지 않을 거야. 도대체 우리 형이 그 살인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내 기억으로는 그 사건은 특별할 것이 없었는데 말이야. 그 젊은이는 기차에서 떨어져 자살한 것으로 보였지. 그는 강도를 당하지 않았고 폭행을 의심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어. 그렇지 않은가? 쌓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있었어. 내가 말했다. 그리고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기한 사건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 그것이 내 형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루어 봤을 때 나는 그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네. 그는 알라 기자의 몸을 기댔다. 왓슨,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게나. 그 남자의 이름은 아서 카도건 웨스트였어. 그는 27세였고 미혼이었으며 우리 지변기창의 사무원이었지. 공무원이군. 마이크로프트 형과의 연결고리가 있군. 그는 월요일 밤 갑자기 우리치 지역을 떠났어. 약혼녀인 바이올렛 웨스트베리 양이 마지막으로 그를 목격했고 그는 그날 저녁 7시 30분쯤 갑자기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그녀와 헤어졌어. 그들 사이에는 다툼이 없었고 그녀는 그가 왜 갑자기 떠났는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어. 그에 대한 다음 소식이 들려온 건 런던 지하철의 알드게이트역 바로 외곽에서야. 메이슨이라는 이름의 지하철 선로공이 그의 시체를 발견했어. 언제? 시체는 화요일 아침 6시에 발견되었어. 시체는 동쪽으로 가는 동안 선로 왼쪽에 금속 부품 위에 얹혀져 있었어. 그 선로가 달리는 터널에서 나오는 역에서 가까운 지점이었지. 두개골이 심하게 찌그러졌는데 아마도 기차에서 떨어져 생긴 부상일 거야. 그 시체가 그런 방식으로 놓여지려면 기차에서 떨어졌다는 설명 외에는 불가능하지. 만약 다른 곳에서 살해되고 근처 거리를 통해 운반되었다면 그 시체는 요금 징수관이 항상 서 있는 지하철역 문을 통과했어야 해. 그러니 이 점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 같아. 아주 좋아. 그 점은 충분히 확실해. 그 남자가 죽어서 기차에서 떨어졌거나 튕겨져 나왔다는 거지.
혹은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건 분명하군. 계속해. 시체가 발견된 철도를 가로지르는 열차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는 열차로, 일부는 대도시만 운행하는 열차이고, 일부는 윌리스덴과 외곽 교차로에서 운행하는 열차야. 죽음을 맞이한 순간, 이 젊은이는 늦은 밤 어느 시점에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 그가 기차에 탔는지는 알 수 없어. 물론 그의 지하철표가 그 점을 설명해 줄 수 있겠지. 그의 주머니에는 지하철표가 없었어. 표가 없다니. 와, 왓슨 이건 정말 특이해. 내 경험상 표를 보여주지 않으면 메트로폴리탄 열차 승강장에 들어갈 수도 없어. 아마도 그 젊은이가 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가 왔던 곳을 감추기 위해 누군가 가져갔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아니면 열차 칸에 떨어뜨렸을까?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 점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지. 강도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없었어. 여기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 목록이 있어. 그의 지갑에는 2파운드 15센트가 들어있었고 캐피털 앤드 카운티 은행의 우리치 지점에서 발행된 수표책을 가지고 있었어. 이를 통해 그의 정체가 드러났지. 우리치 극장에 특별석 티켓도 2장 있었는데 그날 저녁 날짜였어. 또한 기술 문서들이 담긴 작은 서류 뭉치도 있었지. 홈즈는 만족스러운 탄성을 질렀다. 마침내 찾았네, 왓슨. 영국 정부, 우리치 변기창과 기술 서류, 마이크로프트 형, 연결고리가 완성됐어. 그러나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 형은 자신을 대변하기 위해 여기 오는 거야. 잠시 후 키가 크고 약간 뚱뚱한 마이크로프트 홈즈가 방으로 안내되었다. 무겁고 육중한 체격의 몸매에는 육체 안쪽에 약간 이상한 점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 대범한 뼈대 위에는 거장다운 이마가 올려져 있었다. 강철 같은 회색의 깊은 눈동자는 경각심을 띠고 있었고 입술은 매우 단단하게 닫혀 있었다. 그의 얼굴 표정이 너무 미묘해서 그를 본 사람은 첫눈에 그의 뚱뚱한 몸을 잊고 지배적인 정신에 대한 인상만을 간직할 뿐이었다. 그를 따라 런던 경찰청 소속이자 우리의 오랜 친구인 레스트레이드가 들어왔다. 그는 마른 몸에 소박한 모습이었다. 그들의 엄숙한 모습은 어떤 중대한 사건을 암시하고 있었다. 형사는 말없이 셜록 홈즈에게 악수를 청했다. 마이크로프트 홈즈는 외투를 벗어던지고 안락의자에 주저앉았다. 아주 사소하지만 가장 성가신 일이야, 셜록. 그가 말했다. 나는 평소 습관을 바꾸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지만 이 나라의 권력자들은 한시도 날 가만히 놔두지 않더군. 현재 태국의 국가적 정세하에서 내가 사무실을 비워야 하는 건 상당히 곤란한 일이야. 하지만 이건 진짜 위기야. 나는 수상이 그렇게 화가 난 것을 본 적이 없어. 해군은 뒤집힌 벌집처럼 윙윙거리는 중이지. 사건은 읽어봤나? 방금 읽고 있던 참이었어. 그 기술 문서란 것은 뭐야? 그게 핵심이야. 다행히 그 시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 만약 그랬다면 언론은 분노했을 거야. 이 가련한 젊은이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서류는 브루스 파팅톤 잠수함의 설계도였어. 마이크로프트 홈즈는 그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듯 엄숙한 자세로 말했다. 그의 동생과 나는 다음 말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차서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 잠수함에 대해 들어봤나? 다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했네. 이름만 들어봤지. 그 무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그것은 정부의 모든 비밀들 중에서 가장 엄밀하게 보호되어 왔지. 브루스 파팅톤 잠수함의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는 전쟁 행위라는 것이 불가능해질 거라는 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도 좋아. 2년 전 정부의 예산 중에서 대규모의 금액이 은밀하게 반출되어서 그 잠수함에 사용할 기술, 그리고 독점권을 사들이기 위해서 투자되었지. 그리고 영국 정부에서는 그 잠수함과 관련된 모든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 대단히 복잡한 설계도는 30여 개의 특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도난방지 문과 창문이 있는 무기고에 인접한 기밀 금고에 보관돼 있지. 어떤 상황에서든 변기창의 사무실에서 그 설계도들을 빼내 나올 수 없었어. 만약 해군성의 최고 변기 참모가 그것을 참고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조차도 그 목적을 위해 우리 집 변기창의 사무실로 가야만 했지.
그런데 여기 런던 한복판에서 죽은 하급 사원의 주머니에서 그것들이 발견된 거야. 공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정말 끔찍한 사고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만 형이 그것들을 되찾았어? 아니, 셜록, 그게 바로 골칫거리야. 아직 찾지 못했어. 우리 집 변기창에 사무소에서 10장의 서류가 도난당했는데 아서 카도간 웨스트의 주머니에는 7장이 있었어. 가장 중요한 3장이 도난당했거나 사라진 거야.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멈춰야 해. 셜록, 경찰과 법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들은 신경 쓰지도 마.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국제적 문제야. 왜 아서 카도간 웨스트가 서류를 가져갔으며 어디에 사라진 설계도가 있고 어떤 식으로 그가 죽은 건지 어떻게 그 시신이 그곳에서 발견된 건지 어떻게 이걸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알아내야 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너는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왜 직접 해결하지 않는 거야, 마이크로프트 형? 형은 내가 보는 것만큼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말이야. 아마도. 하지만 이건 세부적인 것들을 밝혀낸 것에 대한 문제야. 내가 세부적인 걸 발견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이 안락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훌륭한 전문가의 의견을 줄게. 하지만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철도 경비원들을 신문하고 얼굴에 렌즈를 대고 바닥에 꿇어앉는 것은 내 전문이 아니야. 셜록,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 다음 훈장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생각이 있다면. 내 친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난 게임 그 자체 때문에 게임을 해. 셜록이 말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확실히 흥미로우니 기꺼이 조사하지. 몇 가지 사실을 더 알려줘. 이 서류에 내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몇 개의 주소와 함께 더 중요한 것들을 적어뒀어. 브루스 파팅톤 잠수함의 설계 및 기술 서류의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책임자는 유명한 정부 측 전문가인 제임스 월터 경이야. 그의 수상 경력과 표제가 참고 문헌에 2줄을 채우고 있어. 그는 복무하면서 머리가 회색이 됐고 신사이며 가장 고귀한 가문들이 특별히 총애하는 손님이고 무엇보다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2명 중 1명이지. 설계도는 틀림없이 월요일 근무 시간에 사무실에 있었고 제임스 경은 열쇠를 가지고 3시쯤 런던으로 떠났다고 덧붙이고 싶군. 그는 이 사건이 발생한 저녁 내내 바클레이 광장에 있는 싱클레어 제독의 집에 있었어. 그 사실은 증명된 거야? 그래. 그의 동생, 발렌타인 월터 대령이 그가 우리치를 떠난 사실과 시간을 증언했고 런던에 도착한 것에 대해서는 싱클레어 제독이 증언했어. 따라서 제임스 경은 더 이상 문제의 직접적인 요소라고 할 수 없겠지. 열쇠를 가진 다른 남자는 누구지? 수석 임원이자 설계사인 시드니 존슨 씨야. 그는 결혼해서 5명의 자녀를 둔 40세의 남자이지. 그는 조용하고 무뚝뚝한 사람이지만 전반적으로 공직에서 훌륭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매우 성실하게 일한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어. 아내의 말만으로 증명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월요일에 퇴근 후 저녁 내내 집에 있었고 그가 가진 열쇠는 자신의 시계줄에 줄곧 걸려 있었다고 해. 아서 카도간 웨스트에 대해 말해줘. 그는 우리 집 변기창에서 10년 동안 근무했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어. 그는 성미가 급하고 도도하지만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어. 우리가 별도로 그를 의심할 근거는 거의 없어. 그는 사무실에서 시드니 존슨 씨의 뒤를 이어받을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었어. 그의 업무들이 설계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일 그 설계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열람해야 했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설계도를 만질 수 없었어. 누가 그날 밤 금고를 잠갔지? 수석 임원인 시드니 존슨이었지. 누가 설계도를 가져갔는지는 분명하군. 그것들은 최종적으로는 아서 카도간 웨스트라는 하급 사무원 시체의 품속에서 발견된 거잖아. 그것이 마지막인 것 같군. 그렇지? 그렇지, 셜록.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없어. 애초에 왜 그가 그 서류들을 가져갔을까? 그것들이 가치가 있었어겠지? 그는 그것으로 수천 파운드 정도야 쉽게 벌 수 있었기는 하지. 그 설계도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런던으로 가져간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아니, 없어. 그럼 우리는 그것을 잠정적인 가설로 받아들여야겠군. 젊은 웨스트가 설계도를 가져갔어. 이건 오직 복제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지. 여러 개의 복제 열쇠가 필요했을 거야. 건물 문과 방문도 열었어야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가 여러 개의 복제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야겠지. 그는 그 비밀을 팔기 위해 서류를 런던으로 가져갔지. 설계도가 없어진 게 발각되기 전에 다시 금고에 넣어두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하지만 런던에서 반역 행위를 수행하는 동안 그는 최후를 맞이했지. 어떻게? 그가 우리치로 돌아가던 중 열차 안에서 살해되었고 객실 밖으로 던져진 것이라고 가정하기로 하자고. 시신이 발견된 엘드게이트 역은 우리치까지 가는 길에 있는 런던 브릿지 역을 상당히 지나쳐 있었어. 그걸 런던 브릿지를 지나 가야만 했던 많은 상황들을 가정하는 것이 가능해. 예를 들어 객실 안에 누군가와 그가 같이 있었는데 그와 흥미로운 대화를 하고 있었어. 이 대화는 그가 목숨을 잃는 폭력적인 장면으로 이어졌지. 아마도 그는 객실을 떠나려다가 철도 쪽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그의 최후를 맞았을 거야. 그 직후 다른 한 명이 객실의 문을 닫았어. 짙은 안개가 끼었고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겠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보다 더 나은 설명이 없어. 그러나 셜록, 내가 아직 사건에 손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논쟁을 위해 젊은 아서 카도간 웨스트가 이 서류를 런던의 누군가에게 전달하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연히 외국 스파이와 약속을 잡고 저녁 시간을 비워뒀을 거야.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대신 그날 저녁 공연의 극장표를 구매했고 그 표를 가지고 약혼녀를 데리고 그 극장으로 가던 중이었어. 그 길 중간에 그가 갑자기 사라졌고 지금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것들 같군요. 마이크로프트 홈즈와 셜록 홈즈 사이의 대화를 초조하게 듣고 있던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매우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던지는 첫 번째 이의입니다. 두 번째 이의는 이겁니다. 우리는 그가 런던에 도착해서 외국 스파이를 만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이전에 그 서류들을 다시 가져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분실 사실이 발각되겠죠. 그는 설계도 10장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주머니에는 7장만 있었어요. 나머지 3장은 어떻게 됐나요? 분명 그의 자유의지로 그 3장을 스파이에게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반역을 저지른 대가로 받은 것 어디에 있죠? 그의 주머니에서 거액의 돈이 발견됐어야 할 텐데요. 홈즈의 대답이었다. 제가 보기엔 매우 분명하군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는 기밀 정보를 판매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서류를 빼내서 가져갔고 스파이와 만났어요. 그들은 가격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스파이 역시 몰래 그를 따라갔죠. 열차 안에서 스파이는 그를 살해하고 더 중요한 서류를 챙기고 그의 시체를 객실 밖으로 던졌어요.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하철 열차표는 왜 없었을까요? 열차표를 보면 스파이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 어디인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살해당한 남자의 주머니에서 빼냈을 겁니다. 좋아요. 레스트레이드. 아주 좋아요. 홈즈가 말했다. 당신의 이론은 일관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 설명이 사실이라면 그 사건은 이미 완벽하게 마무리된 겁니다. 먼저, 반역자는 죽었습니다. 반면에 브루스 파팅톤 잠수함의 설계도는 이미 다른 나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행동하는 것이지. 셜록, 움직이라고. 마이크로프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내 본능은 방금 그 추론의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내 힘을 써. 범죄 현장으로 가. 관계자들을 만나고 샅샅이 뒤져. 내가 살면서 또는 탐정 일을 하면서 이 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 이렇게 큰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을 거야. 이런. 홈즈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가자고, 왓슨. 그리고 레스트레이드 씨,
한두 시간만 저하고 같이 있어 줄래요? 알드게이트 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마이크로프트 형. 저녁이 되기 전에 경과를 보내줄게. 그러나 미리 말해두지만 기대할 게 별로 없을 거야. 1시간 후 홈즈와 레스트레이드, 그리고 나는 지하철의 선로 위에 서 있었다. 우리는 알드게이트 역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있는 터널에서 나오는 지점에 있었다. 정중한 얼굴의 노신사가 지하철 회사를 대표해서 우리와 같이 있었다. 그는 철로의 금속 부품에서 약 1m 떨어진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가 젊은이의 시신이 누워 있던 곳입니다. 그 젊은이가 위쪽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보고 있지만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시신은 열차로부터 떨어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차는 우리의 추정에 의하면 월요일 자정에 이 지점을 지나갔을 겁니다. 객실에서 폭력이 사용된 징후가 있었는지 조사했습니까? 그런 징후도 없고 지하철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객실 문이 열렸다는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나요? 없어요. 오늘 아침 새로운 증거를 입수했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월요일 밤 11시 40분경 일반 메트로폴리탄 열차에서 알드게이트를 지나던 한 승객이 기차가 역에 도착하기 직전에 뭔가가 선로와 부딪히는 것 같은 쿵 하는 아주 큰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어요. 그러나 짙은 안개가 끼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는 그 당시에 그것에 대해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시죠? 홈즈 씨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고 보나요? 내 친구는 긴장된 표정으로 서서 터널 밖으로 구부러진 철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알드게이트 역은 분기점 역할을 하는 역이었고 다른 선로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간절하고 의문스러운 눈빛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예리하고 주의 깊은 얼굴 위로 굳게 담은 입술과 콧구멍의 떨림,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는 묵직하고 주름진 눈썹의 집중력이 반짝였다. 선로. 그가 중얼거렸다. 선로. 그게 뭔데? 지금 무슨 의미로 그 말을 하는 건가? 이곳과 같이 합류하는 노선이 이렇게 많은 역은 전체 지하철 체계 안에서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많지 않아요. 매우 적죠. 곡선 철로도 그렇고요. 합류점과 곡선 철로.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왜 그러세요, 홈즈 씨? 실마리가 잡혔나요? 그냥 가능성 있는 견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건은 확실히 흥미로운 측면이 커지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사건이죠. 완벽하게 독특해요. 그렇지 않을 이유도 없죠. 그런데 선로 위에는 핏자국이나 출혈의 징후가 보이지 않네요. 거의 보이지 않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상처가 있었다던데요. 뼈가 으스러졌지만 큰 외상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라도 출혈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안개 속에서 쿵 하는 추락 소리를 들은 승객이 타고 있었다는 열차를 지금 우리가 조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겠네요, 홈즈 씨. 해당 열차는 이미 해체되었고 객차들은 재분배되어서 다른 곳에 배치됐습니다. 홈즈 씨, 모든 객실들은 세밀하게 조사되었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저도 직접 확인했고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자신이 가진 지능보다 명민하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되면 인내심을 잃는 것이 내 친구의 명백한 약점 중 하나였다. 아마 그랬겠죠. 그가 돌아서며 말했다. 저는 객실이나 객차를 조사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왓슨, 우린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레스트레이드 씨. 이제 저희는 수사를 위해서 우리치로 가야겠군요. 런던 브리지에서 홈즈는 그의 형에게 전보를 썼고 그는 그것을 보내기 전에 나에게 건넸다.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냥 깜빡거리기만 하는 것 같아. 그동안 영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외국 스파이나 첩보 요원들의 명단과 함께 그들의 주소를 보내줘. 배달원을 통해 보낸 다음 베이커가 우리 집에서 나를 기다려줘. 셜록. 그 정보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왓슨. 우리가 우리치로 가는 기차에 앉을 때 그는 말했다.
우리는 정말로 매우 놀라운 기록이 될 이 사건을 소개해준 마이크로프트 형에게 빚을 확실히 지고 있어. 그의 열망 어린 얼굴은 여전히 강렬하고 극도로 예민한 기색을 내뿜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참신하고 함축적인 상황이 자극적인 일련의 생각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징후였다. 늘어진 귀와 꼬리가 처진 폭스하운드가 계집에서 축 처진 채 누워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근육이 팽팽한 폭스하운드와 비교해보자. 그 개는 가슴 높이에서 풍겨오는 냄새를 따라 달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홈즈의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변화이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쥐색 드레싱 가운을 입은 서성거리며 느긋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여기에 재료가 있고 범위가 있어. 그는 말했다. 그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한 나는 정말 둔하군. 나에게는 지금까지도 어둡게 보이기만 하는데. 저 끝도 캄캄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가설을 가지고 있어. 그 남자는 다른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시신은 열차 지붕 위에 있었다는 거야. 지붕 위라고? 놀랍지 않은가? 하지만 사실을 생각해봐. 열차가 바로 그 지점에 왔을 때 심한 진동이 일어났고 그 순간 누군가 시신을 내던졌다는 게 우연일까? 저 지점은 마침 지붕 위에 있는 물체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 아닌가? 이 지점들은 열차 내부의 물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시체가 지붕에서 떨어졌거나 또는 아주 기이한 우연이 일어난 것이지. 하지만 이제 핏자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고. 물론 시신이 다른 곳에서 피를 흘렸다면 철로에는 핏자국이 없는 것이 맞아. 각각의 사실들은 그 자체로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어. 그것들이 함께 모이면 축적된 힘을 지니지. 그리고 지하철표도 내가 소리쳤다. 바로 그거야. 우리는 표가 없는 것을 설명하지 못했어. 그렇지만 이것이라면 설명이 되네. 모든 것이 서로 맞아 떨어져.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려면 아직 멀었어. 사건이 점점 간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해지는군. 아마도 홈즈가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그는 다시 조용한 자신만의 공상에 빠졌고 그 공상은 우리치 역에서 느린 열차가 마침내 멈출 때까지 계속되었다. 거기서 그는 택시를 불렀고 주머니에서 마이크로프트의 종이를 꺼냈다. 오후에는 방문해야 할 사람과 장소들이 꽤 많아. 그 종이를 보면서 그가 말했다. 내 생각에 제임스 월터 경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첫 번째 대상이야. 그 유명한 관리의 집은 녹색 잔디밭이 템즈 강까지 뻗어있는 멋진 별장 형태의 주택이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안개가 걷히고 있었고 얇고 묽은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집사가 우리가 누른 벨소리에 답했다. 제임스 경이라고요, 선생님. 그가 엄숙한 얼굴로 말했다. 제임스 경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홈즈가 놀라서 소리쳤다. 어떻게 죽었나요? 들어오셔서 그분의 동생이신 발렌타인 대령을 만나보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침침한 응접실로 안내되었는데 잠시 후에 매우 키가 크고 잘생긴 얇은 턱수염을 가진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50대에 사망한 과학자의 동생이었다. 그의 야생적인 눈과 얼룩진 뺨,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이 집안에 갑자기 불어닥친 사건의 충격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는 조리 정연하게 말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너무나 끔찍한 추문이에요. 그는 말했다. 제 형, 제임스 경은 명예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고 이런 사건과 관련된 추문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게 형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우리 형은 항상 자기 부서의 능률과 성과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건이 형에게는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우리가 여기를 방문한 것은 그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단서를 주었으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수수께끼였던 것처럼 형 자신에게도 수수께끼였다고 확신합니다. 형은 이미 모든 것을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어요. 당연히 그는 아석 카도간 웨스트가 유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걸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제가 읽거나 들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례하게 굴고 싶지는 않지만, 홈즈 씨, 우리가 현재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화를 빨리 끝냈으면 합니다. 이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야. 우리가 택시에 다시 탔을 때 홈즈가 말했다. 그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그 불쌍한 노인이 자살한 것인지 궁금하군. 후자라면 직무태만에 대한 일종의 양심의 가책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문제를 미래에 맡겨야 하겠군. 이제 우리는 아서 카도간 웨스트의 집으로 가볼 필요가 있어. 마을 외곽의 작지만 잘 손질된 집에 죽은 남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 노부인은 큰 슬픔에 젖어 있어서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옆에는 하얀 얼굴의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을 바이올렛 웨스트베리 양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죽은 남자의 약혼녀이자 그에게 죽음이 찾아온 그날 밤에 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다. 저는 설명할 수 없어요, 홈즈 씨. 그녀가 말했다. 저는 그 비극 이후 밤낮으로 그 진실이 무엇인지 생각하느라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어요. 아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외골수이며 기사도 정신이 강하고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국가 기밀을 팔기 전에 스스로 오른손을 잘랐을 사람이에요. 그를 아는 누구라도 그가 반역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는 터무니없고 불가능하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요, 웨스트베리 양. 네, 그래요. 제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가 돈이 필요했나요? 아니요. 그의 생활이나 필요한 것들은 매우 단순했고 급여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몇백 파운드의 돈을 모았고 우리는 새해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흥분한 흔적은 없나요? 웨스트베리 양,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내 동료의 재빠른 눈은 그녀의 태도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당황하며 망설였다. 그래요, 있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그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이요? 지난 한 주 정도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는 혼자 생각에 잠긴 적이 많았고 걱정도 많은 듯 보였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일로 그를 압박했어요. 그는 뭔가 있고 그게 사무실 일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이 일은 너무 심각해서 심지어 당신에게도 말할 수 없어. 라고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 말고는 그에게서 얻어낸 것은 없었어요. 홈즈는 심각해 보였다. 계속해요, 웨스트베리 양. 그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보여도 계속하세요.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은 확신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한두 번 그가 제게 무슨 말을 하려던 것 같았어요. 그는 어느 날 저녁 비밀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고 그가 외국 스파이가 그것을 가지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기억나요. 내 친구의 얼굴은 훨씬 더 심각해졌다. 다른 건 없나요? 그는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 느슨했다고 말했어요. 반역자가 설계도를 손에 넣는 것이 쉬울 거라고요. 그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최근의 일이었나요? 네, 꽤 최근이었어요. 어젯밤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는 극장에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안개가 너무 짙어서 택시는 쓸모가 없었죠. 저희는 걸어서 사무실 근처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안개 속으로 달아났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요. 갑자기 그가 뭔가 탄성을 질렀어요. 그게 다였어요. 저는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걸어갔어요. 다음날 아침 사무실이 문을 연 후 사무실 사람들이 조사를 하겠다며 저에게 왔어요. 12시경에 저희는 그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홈즈 씨,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 그의 명예만을 지켜주세요. 지금 그에게 씌워진 혐의는 너무한 거예요. 홈즈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이만 가지, 왓슨. 그가 말했다. 우리의 길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어. 우리의 다음 행선지는 설계도를 가져간 사무실이 되어야겠군. 이전까지도 그 젊은 기술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너무나도 암담했지. 하지만 우리의 이번 조사로 더 암담해졌군.
그는 택시가 느릿느릿 떠나자 말했다. 곧 있을 결혼이 그의 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었겠지. 그는 당연히 돈을 원했을 거야. 그가 그것에 대해 말했을 때부터 그 생각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 있었어. 그는 약혼녀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함으로써 그녀를 반역자의 공범으로 만들 뻔했어. 매우 나쁜 것이지. 하지만 홈즈, 그 사람 성격이 뭔가 말해주는 것 같지 않아? 우선 왜 그가 약혼녀를 거리에 둔 채로 서둘러 반역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떠나야만 했을까? 바로 그거야. 이상한 게 분명히 있어. 하지만 이 사건은 모든 사실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지. 수석 임원인 시드니 존슨 씨가 사무실에서 우리를 맞이했다. 내 동료의 명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예의를 갖춰 우리를 맞이했다. 그는 몸이 말랐고 거친 중년 남성으로 뺨은 초췌하고 손은 신경과민으로 떨렸다. 아주 안 좋게 됐군요. 홈즈 씨, 아주요. 제임스 경의 사망 소식을 들었나요? 우리도 방금 그곳에서 오는 길입니다. 이곳은 지금 완전히 엉망이에요. 책임자는 죽었고 카도간 웨스트도 죽었고 우리 설계도는 도둑 맞았어요. 월요일 저녁에 문을 닫았을 때만 해도 우리는 정부 기관에 속한 그 어떤 사무실 못지않게 훌륭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세상에, 생각만 해도 끔찍해. 하필이면 웨스트가 그런 짓을 했다니. 그럼 당신은 그의 범죄를 확신하시는 건가요? 다른 설명이나 추론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믿는 것처럼 그를 믿었을 거예요. 월요일에 사무실은 몇 시에 문을 닫았습니까? 5시요. 당신이 닫았나요? 제가 항상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이니까요. 설계도는 어디에 있었나요? 금고에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 직접 넣었어요. 건물에 경비원이 없나요? 있었죠. 하지만 그는 다른 부서들도 경비하고 순찰해야 하죠. 그는 은퇴한 군인 출신이고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죠. 그는 그날 저녁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물론 안개가 매우 짙었기도 했고요. 만약 아서카도간 웨스트가 퇴근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면 그가 설계도를 손에 넣기 전까지 모두 열쇠 3개가 필요하지 않나요? 네, 그래요. 외부문의 열쇠, 사무실 열쇠, 그리고 금고의 열쇠요. 제임스 월터 경과 당신만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었나요? 저는 외부문과 사무실 열쇠는 없었고 금고 열쇠만 있었어요. 제임스 경은 습관이라는 측면에서 질서정연한 사람이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열쇠 3개를 같은 고리 안에 뒀다는 건 알아요. 저는 종종 열쇠고리에 달린 열쇠를 본 적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열쇠고리를 가지고 런던으로 갔고요. 그의 말에 따르면요. 그리고 당신 열쇠는 당신 손에서 떠난 적이 없나요? 절대로 없었어요. 그렇다면 만약 웨스트가 범인이라면 분명 복제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신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요점은 이 사무실의 직원이 설계도를 팔고자 한다면 원본을 가져가는 것보다 직접 설계도를 복사하는 것이 더 간단하지 않았을까요? 설계도를 효과적으로 복사하려면 상당한 기술적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임스 경이나 당신, 아니면 웨스트가 그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물론 그렇긴 하죠. 하지만 홈즈 씨, 저를 그 문제에 끌어들이려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설계도가 실제로 웨스트의 품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글쎄요, 만약 그가 안전하게 사본을 가져간다고 해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텐데 굳이 원본을 가져가는 위험을 굳이 감수해야 했다는 것이 특이하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이 사건에서 모든 조사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3장의 설계도가 여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라진 것들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3장의 설계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7장이 없더라도 누구든 브루스 파팅턴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도 그 사라진 서류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해군에 보고했어요. 하지만 오늘까지 다시 도면을 살펴봤고 확신할 수 없어요. 자동 조정 슬롯이 있는 이중 밸브는 반환된 설계도 중 하나에 그려져 있습니다. 외국 군대가 스스로 그 이중 밸브를 발명할 수 있기 전까지는 그 잠수함을 만들 수 없어요. 물론 그들은 곧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진 세 장의 설계도에 그려진 정보들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죠. 그럼 이제 당신이 허락해 주신다면 건물 주변을 거닐고 싶습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생각나지 않네요. 그는 금고의 자물쇠, 방의 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문의 철제 셔터를 살펴보았다. 우리가 바깥 잔디밭으로 나간 후에야 비로소 그의 관심이 강렬해졌다. 창밖에는 월계수 덤불이 있었고 나뭇가지 몇 개가 비틀어지거나 꺾인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돋보기로 그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 다음 땅 밑에 희미하고 모호한 흔적들을 살폈다. 마침내 그는 수석 임원에게 철제 셔터를 닫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나에게 말하길 철제 셔터가 한가운데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3일이 지나 단서와 흔적들이 모두 엉망이 됐어. 그것들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글쎄, 왓슨, 나는 우리 집 변기창이 우리를 더 이상 뭘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수확한 건 아주 작은 것이네. 우리가 런던에서 더 잘할 수 있는지 보자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치 역을 떠나기 전에 수확물의 하나의 더미를 추가할 수 있었다. 매표소의 직원은 월요일 밤 그가 잘 아는 아서 카도간 웨스트를 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직원에 의하면 웨스트가 런던 브리지로 가는 8시 15분 런던 행열차를 탔다. 그는 혼자였고 3등석 표 한 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카도간 웨스트가 흥분되고 긴장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매표소 직원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너무 떨고 있어 거스름돈을 거의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직원이 그를 대신해서 거스름돈을 주어 주었다. 열차 시간표를 참고했을 때 8시 15분 열차는 웨스트가 7시 30분경에 약혼녀를 떠난 후 탈 수 있는 첫 번째 기차였다. 한번 그날 밤일을 재구성해보자고, 왓슨. 홈즈가 30분 동안 침묵한 후 말했다. 우리가 공동으로 조사한 것 중 이렇게 답을 얻기 어려운 사례는 보지 못했어. 우리가 진전을 보일 때마다 저 너머의 새로운 선등성이만 드러날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어. 우리치에서의 조사 결과는 대체로 젊은 아서 카도건 웨스트에 불리한 것들이었지. 하지만 사무실의 창문과 셔터에 남은 흔적은 그에게 더 유리한 가설을 제시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어떤 외국 스파이가 그에게 접근했다고 가정해보자고. 어떤 비밀 단서 조항이 있어서 그가 외국 스파이와 만난 사실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가 약혼녀에게 한말로 밀어보면 그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어. 아주 좋아. 이제 이렇게 가정해보자고. 그는 약혼녀를 데리고 극장으로 가는 길이었어. 그런데 짙은 안개 속에서 자신이 만난 외국 스파이의 어렴풋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 그리고 그 스파이가 사무실 쪽으로 가는 것을 본 것이고. 그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고 뭔가를 빠르게 결정하는 편이었지. 그는 자신의 공적인 의무를 수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 약혼녀와 극장을 가는 것은 포기한 거야. 그는 스파이를 따라서 가다가 창문 근처로 다가갔고 스파이가 서류를 빼내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를 쫓아가기 시작했어.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누구라도 사본을 만드는 대신 원본을 빼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을 극복할 수 있지. 그 스파이는 외부인이었기 때문에 원본을 가져가야만 했던 것이겠지.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일관적인 설명이 가능하지.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이 어려워. 이런 상황에서 젊은 아서 카도간 웨스트가 했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범인을 붙잡은 다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설계도를 가져간 사람이 만약 그 자신의 상관이었다면 웨스트의 행동이 설명이 되겠지. 아니면 최고 책임자가 웨스트를 따돌리고 안개 속을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웨스트는 즉시 런던으로 가서 그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를 저지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 가정하면서?
안개 속에 서 있던 여자친구를 내버려두고 말조차 하지 않았으니 제임스 경의 집까지 찾아가야 하는 상황 자체가 매우 긴박했을 거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단서의 향기는 이 지점에서 차가워지고 있지. 우리의 가설이 여기 있어. 그리고 사실들이 있지. 웨스트가 주머니 속에 7장의 설계도를 가지고 메트로폴리탄 기차 지붕 위에서 시체로 놓여 있었다는 사실들 말이야. 그리고 우리의 가설과 그 사실들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어. 지금 나의 본능은 다른 쪽에서 움직이고 있어. 마이크로프트가 외국 스파이들의 주소 목록을 알려준다면 의심스러운 사람을 선택해서 2개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의 흔적을 추적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아니나 다를까 베이커가의 하숙집에서 쪽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부의 배달원이 그것을 특급 배송으로 가져다 주었다. 홈즈는 그것을 쳐다보고 나에게 건네주었다. 잔챙이들은 수없이 많지만 그렇게 큰 일을 처리할 사람은 거의 없어. 따라서 우리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스파이들은 다음과 같아. 웨스트민스터 지역 그레이트 조지 스트리트 13번지의 아돌프 메이어, 노팅힐 지역 캠든 맨션스의 루이라 로시에르, 켄싱턴의 콜필드 가든 13번지의 휴고 오버스타인 뿐이지. 그중 가장 마지막 사람인 휴고 오버스타인은 월요일까지는 런던에 있었지만 현재는 떠난 것으로 알려졌어. 빛이 좀 보였다니 다행이다. 영국 정부 내각은 내 최종 보고서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 상당한 고위급들이 보낸 대표자이자 담당자들이 다급하게 우리 사무실까지 왔어. 만약 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과 힘이 너를 지원할 거야. 마이크로프트. 유감스럽지만 여왕의 모든 말과 여왕의 부하들은 이 문제에서 쓸모가 없어.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런던에 큰 지도를 펼쳐놓고 그 위로 열심히 몸을 기울였다. 마침내 상황이 우리 쪽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군. 그가 그렇게 말하며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왓슨, 나는 솔직히 우리가 결국 해낼 것이라고 믿어. 그는 갑자기 흥이 나서 내 어깨를 찰싹 때렸다. 나는 지금 나갈 거야. 단지 정찰을 가는 것일 뿐이야. 믿을 수 있는 동지이자 전기작가가 내 곁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는 그 어떤 심각한 일도 하지 않을 거야. 자네는 여기에 머무르고 있어. 아마 1~2시간 후에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만약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자네의 공책과 펜을 들고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도 좋아. 나는 그가 자신만만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아는 바에 따르면 그는 몹시 기뻐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없는 한 그렇게 멀리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나긴 11월 밤에 나는 그가 돌아오기만을 초조해하며 기다렸다. 마침내 9시가 좀 넘어 배달원이 쪽지와 함께 도착했다. 켄싱턴 글로스터 로드의 골디니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이야. 지금 당장 와서 여기에 합류해주게. 세막대와 손에 드는 랜턴, 끌, 권총을 가지고 와줘. 셜록 홈즈. 그것은 어둑어둑하고 안개가 자욱한 거리를 지나가기에 무척 잘 어울리는 훌륭한 장비였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외투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두고 바로 주어진 주소로 마차를 달렸다. 내 친구가 화려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문 근처에 작은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뭐 좀 먹었어? 그럼 나랑 커피랑 큐라서 한 잔 마시지. 이곳 담배 한 대 피워보게나. 그것들은 생각보다 독성이 덜해. 내가 말한 도구들은 가져왔어? 지금 내 외투 안에 있어. 아주 좋군. 지금까지 내가 한 일에 대한 간략하게 알려줄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몇 가지 일들과 함께 말이야. 자, 왓슨, 이 젊은이의 시체가 기차의 지붕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걸 자네도 알 거야. 나는 그가 떨어진 것이 객실이 아니라 열차 지붕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을 때부터 분명하게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지. 열차와 열차 사이의 연결 통로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봐. 지붕을 조사해보면 약간 둥글고 둘레에는 난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젊은 카도간 웨스트가 그 위에 놓였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지. 어떻게 그가 그곳에 있을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이었어. 가능한 방법은 하나뿐이야.
자네도 지하철의 선로가 웨스트엔드의 특정 지점부터는 계속해서 위쪽으로 개방된 구간만 통과해서 달린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야. 내 희미한 기억에도 기차를 타다 보면 머리 바로 위 창문이 가끔 보이는 게 생각이 나. 그런 창문 아래 열차가 멈췄다고 가정하면 지붕에 시신을 안치하는 게 그리 어려웠을까? 그렇게 어려웠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군. 우리는 다른 모든 가정이 틀렸을 경우 남아있는 가정이 아무리 가능성이 낮더라도 진실이어야 한다는 자명한 이치에 의지해야 해. 여기서 다른 모든 가정은 틀린 것으로 밝혀졌지. 런던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주요 외국 첩보 요원이 지하철 선로에 인접한 집들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네가 나의 경박함에 대해서 놀라곤 한다는 것을 떠올리고 매우 기뻐했지. 어? 바로 그거야. 그렇지? 그래, 그거였어. 콜필드 가든 13번지의 휴고 오버스타인 씨가 내 목표가 되었어. 나는 글로스터 로드 역에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매우 도움이 되는 영무원이 나와 함께 선로를 따라 걸어주는 친절을 베풀었어. 덕분에 나는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수 있었지. 그건 바로 콜필드 가든의 뒤쪽 창문이 지하철 선로 쪽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이었지.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근처에 더 큰 철로의 교차점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빈번하게 멈춘다는 거야. 바로 그 지점에서 몇 분 동안 움직이지 않는 거지. 훌륭해, 홈즈. 자네가 해냈군. 여기까지, 왓슨. 우리는 진전했지만 목표는 멀어. 글쎄, 콜필드 가든의 뒤를 보고 정면을 둘러보았는데 새가 정말로 날아갔다는 사실에 만족했지. 위층 방을 보고 내가 판단하기론 그 집은 가구가 없는 상당히 큰 집이야. 오버슈타인 씨는 한 명의 하인과 함께 그곳에서 살았는데 아마도 그는 지금은 은밀하게 숨어있는 공모자일 거야. 우리는 오버슈타인이 그의 전리품을 처분하기 위해 대륙으로 갔지만 도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 그는 영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고 아마추어의 가택수색은 결코 그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그것이 지금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지. 우리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나중에 그 행위를 합법적으로 만들 수는 있을까?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다면 어렵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우선 그 집안에 어떤 연관성 있는 흔적이 남아있을지조차 불명확하지. 홈즈, 난 내키지 않는데. 내 친애하는 친구, 왓슨, 자네는 거리에서 망을 봐. 범죄 부부는 내가 맞지. 지금은 사소한 일에 매달릴 때가 아니야. 마이크로프트 형의 쪽지를 생각해봐. 해군, 내가, 그리고 소식을 기다리는 높은 사람들 말이야.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해. 나는 식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자네가 오라, 홈즈.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해. 그는 벌떡 일어나 내 손을 잡고 흔들었다. 나도 자네가 결국은 움츠러들지 않을 줄 알았어. 그가 말했다. 잠시 동안 나는 그의 눈에서 내가 여태까지 본 적 없는 다정함을 보았다. 바로 그 후 그는 다시 그의 대가에 어울리는 실용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거의 1km 정도 떨어진 곳이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 걸어가자고. 그는 말했다. 그 도구들만 떨어뜨리지 말게. 자네가 수상한 인물로 체포되는 것이 가장 불행한 상황이 될 테니까. 콜필드 가든은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빅토리아 시대 중기의 산물인 평평한 기둥과 포르티코로 된 현관식 주택들로 이뤄진 거리 중 하나였다. 옆집에는 어린이 파티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밤새도록 어린이들의 웅성거림과 피아노의 달그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개가 여전히 떠다니며 친근한 그늘로 우리를 가려줬다. 홈즈는 랜턴에 불을 붙여 거대한 문에 비추었다. 이거 심각한 문제군. 그는 말했다. 확실히 잠겨 있을 뿐만 아니라 빗장으로도 이중으로 잠겨 있어. 우리에게는 저곳이 더 좋겠어. 너무 열성적인 경찰이 끼어들 경우를 대비해서 저 아래에는 훌륭한 아치형 입구가 있지. 왓슨, 먼저 나를 들어 올려줘. 그러면 내가 자네를 끌어올릴 테니까. 1분 후에 우리는 둘 다 그곳에 있었다. 어두운 그림자에 다다르자마자 위쪽으로 안개 속에서 경찰관의 발걸음이 들렸다. 부드러운 리듬이 사라지자 홈즈는 낮은 문 위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허리를 굽혀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것이 열릴 때까지 안간힘을 썼다.
우리는 어둠의 통로로 뛰어들었고 우리 뒤로 구형문을 닫았다. 홈즈는 구부러져 있는 미개척 계단 위로 길을 안내했다. 그의 손전등에서 뻗어나간 노란색의 부채 모양 빗살이 낮은 창문에 비쳤다. 여기 있어, 왓슨. 이게 틀림없어. 그는 그것을 열어젖혔다. 그런데 그가 그 행동을 하는 사이 멀리서부터 낮고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차가 큰 굉음을 내며 어둠 속에서 우리 앞을 돌진하는 순간 그 거슬리는 소리는 거대한 굉음이 되었다. 홈즈는 창틀의 등을 비추면서 옆으로 움직였다. 창틀 위에는 지나가는 엔진의 그을음이 짙게 묻었다. 그런데 검은 표면이 흐려진 채 군데군데 문질러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들이 어디에 시체를 놔뒀는지 알 수 있겠지. 이봐, 왓슨 이게 뭐야? 이건 분명 핏자국이야. 그는 창문의 목재를 따라 희미하게 변색된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여기 계단의 돌 위에도 핏자국이 있어. 내 가정이 입증되었군. 이제 기차가 멈출 때까지 여기 잠시 머물자고. 우리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됐다. 바로 다음 열차는 이전과 같이 터널에서 굉음을 내다가 열린 곳에서 속도를 줄였고 브레이크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바로 우리 아래로 멈춰 섰다. 창문 통로에서 객차 지붕까지는 2미터도 되지 않았다. 홈즈가 창문을 부드럽게 닫았다. 지금까지는 그럴듯하군. 그가 말했다. 왓슨, 자넨 어떻게 생각해? 걸작이군. 자넨 이보다 더 높은 성공을 보여준 적은 없어.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네. 시체가 지붕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든 순간부터 분명 그다지 난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국가적 이해 관계가 얽혀 있지 않았다면 지금까지의 일은 대수롭지 않았을 거야. 아직 어려움이 남아 있어.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우리는 부엌 계단을 올라 여러 개의 방들이 있는 1층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 방은 식당이었는데 가구도 완비되어 있었고 관심 가질 만한 것이 없었다. 두 번째 방은 침실이었는데 그 방도 비어 있었다. 가장 마지막 방이 더 유망해 보였고 홈즈는 정밀한 조사를 위해 자리를 잡았다. 그곳은 책과 논문으로 어질러져 있었는데 서재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했다. 홈즈는 서랍장과 찬장 뒤 서랍장 내용물을 재빠르게 꼼꼼하게 넘겼지만 그의 근엄한 얼굴을 환하게 밝히는 수준의 성공의 빛이 보이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출발할 때보다 더 멀리 가지 못했다. 그 교활한개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어. 그는 말했다. 그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할 만한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어. 위험한 서류나 편지는 파손되거나 제거된 것 같군.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야. 책상 위에 놓인 것은 작은 양철 현금 보관함이었다. 홈즈는 끌로 그것을 비틀어 열었다. 종이 몇 장이 있었는데 온통 수치와 계산식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줄 어떠한 주석이나 설명도 없었다. 수압과 평방인치당 압력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었는데 그것을 보면 그 서류들이 잠수함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홈즈는 조급하게 그것들을 모두 옆으로 내던졌다. 안에는 작은 신문지가 몇 장 들어있는 봉투만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흔들어서 탁자 위에 뿌려놓았고 나는 즉시 그의 열망하는 얼굴에서 희망이 솟아났다는 것을 보았다. 이게 뭐야, 왓슨? 어? 이게 뭐지? 신문 광고에 실린 일련의 광고 문구들을 기록한 거야.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지면에 실린 것을 기록한 거지.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 쪽이군. 날짜는 없지만 메시지는 알아서 배열되어 있군. 이게 분명 첫 번째일 거야. 빨리 알아내고 싶음. 조건에 동의함. 카드에 적힌 주소로 완벽한 내용을 보낼 것. 삐에로. 다음은 이런 내용이군. 설명을 하기엔 너무 복잡함. 반드시 전체 보고서가 있어야 함. 물건이 배송될 때 스터프가 기다리고 있겠음. 삐에로. 그리고는 나온 내용은 이거야. 중요한 압박. 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 제한을 철회해야 함. 편지로 약속을 정할 것. 광고로 확인하겠음. 삐에로. 최종적인 기록은 이것이지. 월요일 밤 9시 이후. 2번 두드릴 것.
오직 우리 두 사람만 의심받을 행위를 하지 말 것. 물건이 배달될 때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요구함. 삐에로. 정말 완벽한 기록이야, 왓슨. 만약 우리가 다른 쪽 끝에 있는 남자만 잡을 수 있다면. 그는 생각에 잠겨 앉아서 손가락을 탁자에 툭툭 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벌떡 일어섰다.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여기서 더 할 일은 없어, 왓슨. 사무실까지 차를 몰고 가서 데일리 텔레그래프를 보면 오늘 하루의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군. 마이크로프트 홈즈와 레스트레이드는 다음날 아침 식사 후에 약속대로 우리를 찾아왔고 셜록 홈즈는 그 전날에 있었던 우리의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가택 침입과 절도를 행한 것을 자백했고 경찰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흔들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홈즈 씨. 그는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능가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번엔 너무 멀리 나간 것 같군요. 당신과 친구가 공경에 처하게 될 거예요. 영국과 조국, 아름다운 조국을 위해, 응? 왓슨?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재단에 바쳐진 순교자가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마이크로프트 형? 훌륭해, 셜록. 훌륭해. 하지만 그런 너희의 순교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홈즈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데일리 텔레그래프를 집어들었다. 오늘 실린 삐에로의 광고를 봤어? 홈즈가 내게 물었다. 뭐야, 또 다른 것이 있었어? 그래, 여기 있어. 오늘 밤까지. 같은 시간, 같은 곳. 두 번 두드릴 것. 가장 중요한 것. 내 안전이 위태로운 상태임. 삐에로. 와우. 레스트레이드가 외쳤다. 만약 그가 답을 한다면 우리는 그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넣은 건 제 아이디어였어요. 두 분 모두 8시경에 콜필드 가든으로 저희와 함께 가면 문제 해결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셜록 홈즈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더 이상 일을 진전시킬 수 없다고 확신할 때마다 자신의 머리를 그 상황 속에서 꺼낸 후 좀 더 가벼운 것들에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과 정신력이었다. 그날 내내 그가 라수스의 폴리포니 모테츠에 대해 수행한 논문 속에서 사색에 잠긴 것을 나는 기억할 수 있다. 내 입장에서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나는 스스로를 객관화시키는 힘이 없었고 그 결과 하루하루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이 사안에 연루된 국가적 중요성과 긴장에서 우리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고위층, 그 비밀 병기와 실험이 불러올 직접적인 파급력 등이 합쳐져 내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가벼운 저녁 식사 후 마침내 원정에 나섰을 때 나는 안심이 되었다. 레스트레이드와 마이크로프트가 글로스터 로드 역 밖에서 우리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오버슈타인의 진문은 전날 밤에 열린 상태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마이크로프트 홈즈가 난간을 기어오르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을 통과해 복도 문을 열 필요가 있었다. 9시가 되자 우리는 모두 서재에 앉아 끈기 있게 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흘렀다. 11시가 된 것을 알리는 거대한 교회 시계종 소리가 우리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레스트레이드와 마이크로프트는 자리에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1분에 2번씩 시계를 쳐다보고 있었다. 홈즈는 조용히 앉아 침착하게 눈꺼풀을 반쯤 감은 채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그가 갑자기 고개를 획 들었다. 그가 오고 있어. 홈즈가 말했다. 문을 은밀하게 지나치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그 걸음이 다시 돌아왔다. 밖에서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방문을 2번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홈즈가 일어나 우리에게 앉아 있으라고 손짓했다. 복도의 가스등은 단순한 하나의 점처럼 보였다. 그는 바깥문을 열고 어두운 형체가 그를 스쳐 지나가자 문을 닫고 잠갔다. 여기야. 그가 말하는 것을 들렸고 잠시 뒤에 그 사람이 우리 앞에 서 있었다. 홈즈는 그를 바짝 따라갔다. 그러자 그 남자가 놀라움에 비명을 지르며 돌아섰고 홈즈는 그의 멱살을 잡고 방으로 다시 들어왔다. 범죄자가 몸의 균형을 되찾기도 전에 문이 닫혔고 홈즈는 등을 대고 서 있었다. 그 남자는 주위를 노려보다가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쓰러졌다. 그 충격과 함께 그의 넓은 챙의 모자가 머리에서 날아갔고 스카프는 입에서 흘러내렸다.
그리고 길고 연한 턱 수염과 부드럽고 잘생긴 발렌타인 월터 대령의 섬세한 이목구비가 보였다. 홈즈는 놀라움의 표정을 드러냈다. 이건에 있어서는 나에 대해서 엉망으로 써도 돼, 왓슨. 그가 말했다. 이 사람은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야. 누군데? 마이크로프트가 흥미로 가득 찬 어조로 물었다. 잠수함 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죽은 제임스 월터 경의 동생이지. 그래, 그래. 카드가 모두 뒤집히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군. 지금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 저 사람에 대한 신문은 나에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는 그의 엎어진 몸을 소파로 옮겼다. 이제 범죄자는 일어나 앉아 공포에 질린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마치 자신의 패배를 믿지 못하겠다는 듯 이마에 손을 얹었다. 이게 뭐죠? 그는 물었다. 나는 그냥 오버슈타인 씨를 만나러 왔어요.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월터 대령님. 홈즈가 말했다. 어떻게 영국 신사가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네요. 하지만 당신과 오버슈타인과의 관계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 있는 것 같군요. 그리고 그 관계는 젊은 아서 카도간 웨스트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죠. 아직 당신 입으로만 들을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 충고하건대 자백하고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라도 잡으십시오. 그 남자는 신음소리를 내며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우리는 기다렸지만 그는 침묵했다. 장담하건대. 홈즈가 말했다. 나는 이미 본질적인 것들을 모두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이 돈에 쪼들렸고 당신의 형이 가지고 있던 열쇠들을 훔쳤고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광고 칼럼을 통해 당신의 편지에 답한 오버슈타인과 서신을 주고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 밤 당신은 안개 속에서 우리 집 연기창의 사무실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젊은 아석 카도간 웨스트가 당신을 목격하고 미행했죠. 아마 그의 입장에서는 당신을 의심할 만한 어떤 이유가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겁니다. 그는 당신이 훔치는 장면을 직접 보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형의 심부름을 온 것이고 당신이 런던에 있는 형에게 설계도를 가져가려는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약혼녀와 극장을 가려던 사적인 행사를 그 자리에서 당장 포기했어요. 그리고 선량한 시민으로서 그는 안개 속에서 당신을 바짝 따라갔어요. 그리고 당신이 바로 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당신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거기서 그가 튀어나와 당신들의 일에 끼어들었고 바로 그 시점에 월터 대령, 당신은 반역죄에 더해 끔찍한 살인죄를 추가한 것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맹세코 저는 하지 않았어요. 비참한 죄수가 외쳤다. 그러면 아석 카도간 웨스트가 어떻게 죽음을 맞았는지 말해주세요. 당신이 그를 기차의 지붕에 눕히기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주시죠. 말할게요. 그렇게 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했어요. 자백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였어요. 주식 거래 때문에 생긴 빚을 갚아야 했고 저는 그 돈이 몹시 필요했어요. 오버스타인이 5천 파운드를 제안했어요. 그 돈은 나를 파멸로부터 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저도 당신만큼 결백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서 카도감 웨스트 씨는 훨씬 이전부터 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말한 대로 그가 저를 따라왔어요. 제가 바로 이 집 문 앞에 서기 전까진 그가 미행 중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안개가 짙었고 불과 3미터 앞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집 현관문을 2번 두드렸고 오버슈타인은 문 앞에 와 있었어요. 그 젊은이가 황급히 뛰어 올라오더니 우리에게 설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오버슈타인에게는 짧은 호신용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녔죠. 웨스트가 우리 뒤를 쫓아 집으로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쓸 때 오버슈타인이 그의 머리를 때렸어요. 그 타격은 치명적이었어요. 웨스트는 5분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그가 복도에 쓰러져 누워 있었고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때 오버슈타인이 자신의 집 뒤쪽 창문 아래쪽에 멈춰서는 기차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먼저 그는 제가 가져온 서류를 검토했어요. 그는 그중 3장이 필수적이며 반드시 자신이 그 3장을 직접 가지고 있겠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에게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만약 그 서류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으면 우리 치에서 끔찍한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는 너무 기술적이어서 복제하는 것이 시간 내에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관해야 한다. 라고 말했고, 저는 그 서류를 모두 가지고 방까지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외쳤어요. 내가 3장을 가져갈게요. 다른 것들은 이 젊은이의 주머니에 채워 넣읍시다. 이 사람의 시체가 서류와 함께 발견되면 모든 정부기관과 사법당국은 분명 그를 범인으로 간주할 거예요. 저는 달리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그의 제안대로 했어요. 우리는 기차가 멈추기 전에 창가에서 30분을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 덕분에 웨스트의 몸을 기차 위로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저와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끝이에요. 당신 형은요?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현장을 붙잡은 적이 있어요. 아마 형이 저를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의 눈에서 나를 의심한다는 걸 읽을 수 있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하지만 형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한 것이죠.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이크로프트 홈즈가 그 침묵을 깼다.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보상되는 행동을 할 수 없나요? 양심의 가책을 덜어줄 것이고 어쩌면 처벌 수위도 낮아질 겁니다. 제가 어떤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오버슈타인과 설계도는 어디에 있죠? 저도 몰라요. 그가 당신에게 주소를 남기지 않았나요? 그는 파리, 루브르 호텔로 편지를 보내면 최종적으로는 자신에게 전해질 수 있다고 말하기는 했어요. 그렇다면 보상은 여전히 당신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셜록 홈즈가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전 이 작자한테 빚진 게 없어요. 그는 날 망쳤고 내 몰락의 원인이 됐다고요. 여기 종이와 펜이 있습니다. 이 책상에 앉아서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아 적으세요. 주어진 주소를 봉투에 적어요. 네, 맞아요. 이제 편지 내용은 이렇게 써요. 친애하는 선생님께 우리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필수적인 세부 사항 하나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단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저는 추가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고 저는 당신에게 추가적인 500파운드를 미리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우체국에 맡기지 않을 것이며 금이나 지폐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내가 직접 외국에 있는 당신에게 가면 좋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출국을 하면 흔적이 남을 겁니다. 그러니 토요일 정오에 차링크로스 호텔 흡연실에서 나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의 지폐에 혹은 금만 받을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됐어요. 그것이 우리 목표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저는 매우 놀랄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는 제대로 성공했다. 이것은 일반 대중에 대한 범죄, 연대기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흥미로운 국가의 은밀한 역사 기록이다. 평생 동안 열망했던 반란을 완성하고자 했던 오버슈타인은 우리의 함정에 빠졌고 15년 동안 영국 감옥에 얌전히 갇혔다. 그의 여행 가방에서는 그가 유럽의 모든 해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경매로 내놓은 매우 귀중한 브루스 파팅톤 설계도가 발견되었다. 월터 대령은 주어진 형량에서 2년을 남기고 감옥에서 사망했다. 홈즈에 관해 말하자면 그는 라수스의 폴리포닉 모테츠에 관한 자신의 원고를 새로 고쳤었는데 이 원고는 그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쇄되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것이 이 주제에 대한 최후의 원고라고 평가했다. 몇 주 후에 나는 우연히 내 친구가 윈저에서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에메랄드 넥타이 핀을 가지고 돌아왔다. 내가 그것을 어디에서 구입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운이 좋게 수수료 대신 받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어떤 우아한 숙녀가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 이상 그 보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숙녀의 위험 있는 이름을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에메랄드 넥타이 핀은 영원히 내 친구의 머릿속에서 브루스 파팅톤 잠수함의 설계도 사건을 떠올리는 단서가 될 것이다. 비밀 병기의 설계도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앱